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지금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는 210만 표 정도 되는 지금 작년 대선 선거 투표 용지를 감사하고 있는 중이죠. 카운티에서 이 감사를 계속 거부해 왔는데 주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결의안까지 통과를 시키고 새로운 법을 또 만들고 입법 소환장이라는 것을 발부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또 그 법리 해석까지 다 받아내면서 정말 어렵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에도 충격적인 이야기는 투표 기계에 있던 데이터베이스가 지워졌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감사 하나만화인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캐런 펜, 애리조나주 주상원의 의장이 대표가 이 지금 마리코파 카운티의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잭 셀러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공개가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팀에서도 어젯밤에 트위터에다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지워졌다 하고 이제 소식을 올리는 통에 이 소식이 지금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캐런 펜 의장이 어떤 서신을 보냈는지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신 안에 이 문제가 될 소지들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일단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3가지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편지를 쓴다라고 카운티 쪽에다가 이제 보낸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입법 소환장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행입니다. 소환장 내용에 보면은 어떤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기계든 자료든 뭐든 하여간 다 내놔라 라는 그 항목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항목들이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라우터입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 기계는 갖다 놨는데 기계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빼고 있고 이런 식의 비협조적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을 했던 이미 주의회와 카운티 간에 이 소환장에 있는 내용에 응하겠다라고 약속이 다 돼 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어기고 일부 장비와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소환장에 있는 내용은 토마슨 판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건 합법적인 것이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나온 그런 소환장인데 그것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리코파 카운티의 변호사들은 라우터를 제공하는 것이 법집행관 그리고 그들이 운영 또는 보호하는 건강정보 및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든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결론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에 의존해서 총선거와 관련해 사용된 라우터의 가상 이미지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카운티 측에서도 변호사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변호사들은 이미 저희가 예전에 보도해드린 바대로 민주당 쪽에 이 변호사 단체가 있습니다. 좌파 변호사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 파견해 준 겁니다. 저희 무려 100여 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민주당 쪽의 변호사들이 지금 애리조나주에 와가지고 이 마리코파 카운티를 지금 변호해주고 도와주기 위한 그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있는 5명의 감독위원들이 이 변호사들 백을 믿고 지금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위법인데 결국에는 다 뒤집어 써야 될 일인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펜 의장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리코파 카운티가 상당량의 시민과 직원들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라우터에 저장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입법 소환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카운티의 허술한 데이터 보안 관행에 대해서 기소장을 내야 될 일인 것 같다. 이거 소송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라우터를 감사에 제공하는데 $600만 들어간다는 변명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카운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마리코파 카운티의 법무차관인 그 조셉 라루라는 분인데 조셉 라루라는 분이 감사 연락관이었던 켄 베넷한테 라우터가 이미 카운티 네트워크에서 분리되어져 있고 상원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라우터를 이거를 뭐 네트워크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민감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고 제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이런 식의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터 제공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감사를 해야 되니까 이 팬 의장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숙련된 디지털 포렌식 회사인 사이퍼의 요원들이 마리코파 카우니 보안관들의 입회하에서 보안관들 데려다 놓고 그 입회하에서 마리코파 카우니 시설에 가가지고 라우터의 이미지를 직접 검토를 하겠다. 니들이 안 주면 그 기계를 뭐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저쩌고 이렇게 변명들 자꾸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전문가가 보안관이 입회하는 하에서 우리가 따르는 짓 안 하고 검사만 하겠다. 뭐 무슨 개인정보 이런 걸 뒤져내려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투표에 관련된 것만 보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하게 해달라. 이게 제안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풀자. 너희들이 소환장에 있는 거 안 준다면 우리가 가서 검사할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COC와 투표 조직의 이상 징후들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COC라는 거는 그 Chain of Custody라고 그래서 투표용지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움직였고 각각의 움직여서 개봉이 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보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보관 상태가 어땠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옮겼다. 그것을 개봉한 사람은 누구다라든가 뭐 이런 게 기록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COC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감사관들이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마리코파 카우니의 처리, 조직, 투표용지 보관과 관련한 명백한 누락, 모순, 이상 징후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5가지 항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카우니에서 투표용지에 대한 보관 문서, Chain of Custody 이거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 문서가 있기나 하냐? 만약에 있다면 우리한테 정말 줄 거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감사팀이 많은 상자 밑바닥에 많은 상자 밑바닥에서, 이게 투표용지를 담는 상자 밑바닥에서 봉투를 봉에 쓸 수 있는 유형의 봉인을 자른 것을 발견했지만 투표용지가 보관된 가방은 봉인이 되지 않았다. 왜 밀봉 인장이 상자 아래에 놓여 있느냐? 이거 밀봉 인장이 왜 상자 밑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 투표용지들 밑에.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밀봉 인장이라는 것은 상자 밖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eal이라고 그러죠. seal. 그것이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가 열었으면 열었다라는 게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seal을 하지 않습니까? 상자마다. 근데 이것이 왜 이 용지가 박스 밑바닥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상자 안에 묶음들, 이게 이제 배치라고 그래서 투표용지를 갖다가 한 장 한 장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투표용지들을 200장 단위로 이렇게 묶음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관리를 하거나 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200장 단위의 배치를 만들어서 묶음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묶음들이 해당 묶음 번호를 나타내지를 않고 칸막이만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이 묶음이 있으면은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된 건지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몇 번이 문제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찾아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번호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번호 표식 같은 거 없이 그냥 디바이더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놓고서는 그냥 뭐 무작정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구난방으로 이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아니면 허겁지겁 막 뒤죽박죽 뭔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경우에 따라 묶음 칸막이가 모두 빠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아예 이 디바이더 자체도 그냥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정리 부족이 감사팀의 투표 처리 노력을 상당히 복잡하게만 그럴 수밖에 없죠. 감사팀이 이거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 집이 지금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검사하러 인스펙터가 갔다고 칩시다. 인스펙터가 집에 들어갔는데 인스펙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이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지금 심각합니다. 카운티에서 투표용지를 분류, 정리, 포장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알려달라. 그 기준을 알아야 감사팀이 그걸 기준대로 정리를 다시 해서 이걸 처리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대부분의 투표함은 일반 테이프로만 밀봉이 되어 있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변조방지용 봉인으로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변조방조 용인, 인증, 이게 봉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al을 해서
이게 덮어놨으면은 거기에 뭐 도장을 찍는다든가 뭔가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건드렸을 경우에는 누가 건드렸구나라고 티가 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게 돼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투표를 보관해 온 것이냐, 예. 이런 식으로 투표용지 보관하는 게 너희들 관행이냐, 이것도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팀은 묶음에 포함된 실제 투표용지와 묶음에 수반되는 분홍색 보고서 전표에 표시된 총계 사이에 차이가 있는 상당한 사례를 접했다.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 총계가 더 낮은 경우가 몇 가지 있었지만 분홍색 보고서 전표에 대한 총계는 일괄 투표수보다 크다. 이런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묶음이 원래 200장 단위로 묶음이 있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대부분은 다 200장 단위로 이렇게 묶음이 만들어지지만은 하지만은 어떤 거는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200장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떤 건 좀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 숫자를 세어 보니까 어떤 묶음은 35장이 모자란 묶음도 나오고 어떤 묶음은 오히려 18장이 많은 묶음도 나오고 중구난방으로 묶음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게 되어져 있느냐? 원래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인데 개판으로 일을 한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문제는 소환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줘야 될 거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COC 그러니까 Chain of Custody가 아예 없고 그리고 지금 이상 징후들이 자꾸 보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5가지 설명해드린 그런 이상 징후들이 왜 나타나는 것인지 좀 설명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워진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가 지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EMS 프라이머리라는 게 있는데요. EMS라는 거는 뭐냐면은 선거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일렉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줄여서 EMS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라고 붙어 있는 거는 그것이 메인 컴퓨터라는 뜻에서 프라이머리라고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EMS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주 컴퓨터인 겁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단말기 컴퓨터들이 다 이용하게 지금 되어져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본부랑 마찬가지인 거죠. EMS 프라이머리라는 컴퓨터가 이제 중앙본부나 마찬가지인데 이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통째로 다 지워졌다. 아예 데이터베이스라고 써져 있던 폴더 자체가 통째로 지워진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기 심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지워졌다라는 이야기는 결과 집계 및 보고, 그러니까 Result Tally and Reporting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선거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선거 전체의 통계를 낸 집계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워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지웠느냐?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지운 날짜를 보았더니 이 감사팀한테 카우니 정부에서 넘기기 일주일 전에 삭제했다라는 것이죠. 삭제한 날짜가 나오는데 4월 중순으로 나오는데 이게 감사팀한테 넘기기 일주일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감추고 싶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인지 심각한 겁니다. 감사팀에서도 이 부분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지웠다라는 것은 감사를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것은 증거 문서를 파기한 것이다. 증거 문서를 파기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범죄입니다. 선거법 위반인 물론이거니와 이건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할 문제인 것이죠. 이거 감사 하나만 안 합니다. 이제 이 정도 증거만 가지고도 이들은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기소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일단은 처벌하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인 투표함을 감사관들이 받았을 때 박스 위에 변조장치 테이프가 잘려 있었고 박스 안에 있는 투표용지는 카운티 보고서와 같지 않았고 또 상원으로 넘겨진 것은 정돈도 되지 않은 채 넘겨졌다라는 겁니다. 컴퓨터 내의 기록은 기계를 반환하기 일주일 전에 관리자가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건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팬 의장은 카우니 당국자들한테 이러한 폴더가 삭제된 이유와 삭제된 폴더를 포함할 수 있는 백업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문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데 5월 18일 다음 주입니다. 5월 18일 의회에서 청문회를 가질 것
가질 것이니 개최하겠으니 그 청문회에 나와서 거기에서 증언을 해라, 답변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초대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중하게 초대하는 이 말에 거부하게 되면, 이 말을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이 마리코 파카오니 감독위원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터진 셈인데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부정이 확실히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이거는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애리조나주 상원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